자, 지금 저희는 2024년 7월 달에 나온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죠? 예, 일단 1, 2, 3번 작성 앞에서 하셨고 이제 4번과 5번 작성해 볼게요. 4번은 일단 문제 보시고 표의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일단 열 개수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행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2개의 행은 3개로 나왔습니다.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제목 쓰시는 건데, 제가 제목 썼다라고 생략하고 바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 밑에서 세 번째 표 삽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은 열은 두 개죠? 두 개로 바꿔주시고 행의 개수는 세 개로 바꿔줍니다. 자, 열 개수, 행 개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열 개수, 행 개수 입력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표 스타일을 먼저 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표 스타일이 제일 마지막에 써 있죠. 보시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표 스타일 그룹의 이쪽에서 자세히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고 항상 시험에는 첫 번째 줄 기준으로만 찾으시라고 했었죠? 여기서 강조 5번은 바로 이거예요. 마우스로 찾아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제가 보시면 색상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요 6개 체크박스가 모두 빠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머리글 행도 체크 해제하시고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에선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했었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분 크기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크게 그리시라고. 자, 오른쪽에서 한 0.5cm 띄우고 오른쪽 이만큼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백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친구를 아래쪽으로 내리셔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 자, 일단 밑으로 내리셔야 돼. 위에 도형이 올라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도형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위하고 왼쪽 적절히 조절해서 저는 대략 여기에다가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 우리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고 난 후에 바로 글자 속성 지정하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하면서 표를 선택하셨잖아. 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홈 탭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 이 친구는 굴림의 18. 근데 제가 4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글자 색을 검정으로 모두 지정하라고 했어요. 여기 문제는 없지만 검정색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홈에 와서 제일 먼저 글꼴, 맑은 고딕 아니고 굴림 지정해 주시고 크기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아, 4번 슬라이드는 18이구나. 그 다음 이거 글자 색깔이죠.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정렬을 여기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희는 맨 끝에 바로 표를 만들었을 때 끝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 레이아웃 가서 저희 정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맞춤 그룹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바로 클릭. 이거 두 개 다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둘 다 되셨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 해서 병합하시면 되고 또 나 여기에다가 두 줄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셀 분할을 이용해서 열 개수 하나, 행 개수 둘 해서 여기 행을 하나 더 만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이 부분을 보라고 했던 거죠.
네. 자, 지금은 따로 병합이나 분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요, 보시면 가장 긴 문장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자세히 보시면 열 너비가 똑같지 않고요. 여기 왼쪽이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선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문장.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주시고 글씨가 아래로 넘어가는지 가장 긴 문장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매장 방문 후 눈으로 직접 확인. 여기까지는 글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글씨가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크기 조절을 지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도 가장 긴 문장 써볼게요. 배송 속도는 쇼핑몰과 지역에 따라 다름. 여기서도 충분히 글씨가 잘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요 작업이 다 끝나면 도형까지 다 끝나면 그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죠. 자, 되셨네요. 자, 요 정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쪽에 있는 도형을 그릴 건데, 자, 저희는 테마 스타일은 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상단에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해라 그랬어요. 이 밑에 있는 도형은 저희가 그린 적이 있어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려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 그죠? 자, 그럼 밑에서부터 그려볼 건데, 4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도형을 그리자마자 윤곽선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윤곽선을 넣죠. 자,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삽입에 들어가서 삽입, 도형 눌러주시고 블록 화살표에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을 찍겠습니다. 네, 자, 이 도형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실 때 제가 표에 있는 이 테두리를 클릭해서 밟고 그리라고 했어요. 왜? 나중에 우리가 표를 순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 윗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도 오시고 위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너비와 높이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번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도형을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자, 도형 서식의 두 번째,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고, 도형 윤곽선의 요거, 검정 텍스트 원, 검정색으로 색깔 지정하시면 돼요. 시험의 윤곽선은 모두 다 검은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형태로 그릴 거니까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두 번째로 기본 도형 설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기본 도형 설정 한번 했고 이번에도 기본 도형 설정 한번 하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형 그려볼까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요 기본 도형 그룹에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얘랑 같은 크기니까요. 여기 바로 위에서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 오각형 위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 딱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색깔이 중복되니까 요 위에 있는 도형은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찍었을 때 도형 서식 그리고 그 밑에 도형 채우기 열어서 조금 밝은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을 조합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도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복사해서 넣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도형을 둘 다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자, 이때 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넓게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두 개의 도형이 모두 선택이 되면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시고요. 수평 나란히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가운데 클릭해서 옆으로 당겼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키보드에서 손 떼시고 자,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부족하죠?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해서 오른쪽 표 너비만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됐네요. 자, 이제 왼쪽에서 요 도형. 이 친구는 좌측 도형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선형 아래쪽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 3개 그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도형부터 찾아볼까요?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바로 기본 도형. 자, 이번에도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네,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때도 표 위에서 그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표의 테두리 부분 보이실 텐데 여기다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 네,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복사하기 전에 그라데이션부터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도형을 찍었을 때 위에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도형 서식 바로 밑에 도형 채우기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그라데이션. 근데 이때 제가 여기 색깔이 좀 안 예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요거 테마색에서 파랑의 강조 1 요 첫 번째 파란색 찍어줄 거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들어가면 요렇게 밝은 그라데이션과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선형 아래쪽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복사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직으로 나란히 복사할 겁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눌러주시고요. 도형 가운데 콕 찍어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글씨를 쓰냐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글자 속성 모두 하고 표도 앞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끝과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어있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범위 잡은 거 안에 표와 도형이 모두 선택돼야 돼요. 이렇게.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에 와서 아까랑 똑같은 글자 속성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굴림에 18 검정색 있거든요. 자, 똑같이 굴림. 자, 글씨 크기는 그대로죠. 글자 색깔만 검정 찍어주세요. 표하고 도형은 개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 따로 글자 속성 지정하셨고 도형에다 글자 속성도 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표를 먼저 그리긴 했지만 우리 완성되어 있는 출력 형태에서는 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표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한번 찍어 주시고 바로 위에 홈 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자, 정렬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됐어요. 그러면 이때 자세히 보시면 요 선이 검은색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선 조금 보여요. 그럴 때는 요 오른쪽에서 넓게 드래그해서 위쪽에 있는 도형이 모두 선택됐을 때 아래쪽 방향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왼쪽에 있는 도형 한 번에 드래그해서 오른쪽 방향 키 눌러서 선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살짝 살짝 이동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작업이 끝났겠죠? 자, 한번 도형을 클릭하고 간단하게 한 글자씩 써볼게요. 오프라인 쇼핑.
글씨 속성에 맞게끔 검정색 들어갔고요. 자, 이쪽에다가도 상품.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입력하실 때 만약 이 부분이 글씨가 위에 있는 문단하고 요 밑에 있는 문장하고 글씨가 너무 붙어 있다. 그러시면 이것도 줄간격 지정하실 수 있는데 줄간격 하실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표 전체에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표 전체를 드래그 하시거나 표의 요 크기 조절점 보이시죠? 크기 조절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때 홈 탭에서 우리 3번 슬라이드에서 배우셨던 요 줄간격을 1.5로 해주셔도 돼요. 1.5. 그럼 요렇게 세팅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실 거라면 글자 속성 지정할 때 볼륨의 18 검정 줄간격 1.5 그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자, 지금은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5번 슬라이드. 자, 이 5번 슬라이드는 지난번 6월 달 문제하고 7월 달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소수점 자릿수가 여기는 안 되어 있다, 표시가. 그래서 6월 달에 했던 예제 같이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요거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요 차트 부분은 조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슬라이드 오셔서 제목을 썼다라고 생각하시고 차트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요거. 아까는 표 삽입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차트를 삽입해야죠. 자, 차트 삽입. 이 모양을 찾아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 차트의 종류는 이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용. 그래서 따로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다리시면 녹색 이렇게 시트 창이 뜹니다. 차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입력 창이 떠요. 근데 지금 창의 크기가 어때요? 좀 작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의 모서리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내가 쓰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밑에 차트가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입력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한 데이터만 쓸 건지 데이터 범위를 다시 지정할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시면 파란색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동해서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쓰냐? 바로 이거요. 데이터 테이블.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데이터 테이블인데 자세히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 바로 행의 개수가 세 개고요.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번에 열 개수가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때그때 달라요. 대부분 행의 개수는 세 개가 맞는데요. 열이 네 개 나올 수도 있고, 다섯 개 나올 수도 있고, 여섯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똑같이 쓸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여기 파란 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에서 세 개 행과 여섯 개의 열을 만들 거예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 대각선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해서 하나, 둘. 됐죠? 그러면 1, 2, 3. 세 개 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 부분이 중요해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필요 없는 글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O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위쪽으로 다 잡아주시고 우리 키보드에서 딜리트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쓰다 보면 여기가 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전에 A열과 B열 요 사이를 넓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해서 이쪽으로 좀만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 전에 충분히 열 너비를 보이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넓히지 않아도 그냥 쓰실 수 있는데 간혹 하나의 셀에다가 막 두 개, 세 단어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 너비를 펼쳐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번에 입력하실 때 이 쉼표는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수점은 입력하셔야 돼요. 소수점은 39.2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39.0 했을 때 0은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죠? 그래도 39.0을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소수점 자릿수 1로 지정하셨잖아. 그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서부터 판매액 가로 열고, 자, 밑에는 성장률 퍼센트 넣어주시고, 2020년, 2024년까지 다 넣어주세요. 또 쓰다 보면 이거 선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희가 이미 데이터 범위를 미리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험 볼 때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이거 오타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여기다 숫자 한번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39.0을 쓰면 0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도 쓸 때는 그냥 다 쓰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나오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서로 다르게 할 건데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 위쪽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그냥 숫자 형식으로 천 단위만 넣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왼쪽에요. 이 금액이 큰 게 바로 이 판매액이거든요. 단위를 보시면. 네. 근데 저희가 숫자로 천 단위를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최소값이 0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볼 때 여기에 0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그럼 그거는 숫자 천 단위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회계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숫자가 큰 친구들 있죠? B2부터 F2 바로 이 부분을 드래그 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드래그 하셨죠? 자, 이 숫자를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숫자 위에서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셀 서식 보이세요? 네, 셀 서식 눌러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숫자라는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만 찍었어요. 이렇게. 이건 어떨 때 하라고요? 여기가 0일 때요. 0이면서 쉼표만 넣어야 될 때. 그때는 지금 이거라고요. 아, 숫자의 천 단위. 네. 근데
여기가 0이 아니고 하이픈이 표시가 돼야 돼. 그때는 범주를 회계로 바꿔요. 근데 회계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원 기호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서 없음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기호가 없는 회계죠. 근데 이거를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에서 바꿨어요. 근데 미리 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할 수 있구나. 알겠죠? 자, 회계에 기호가 없다. 됐어요. 확인. 그럼 보세요.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 밑에 보세요. 0 대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됐네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친구. 자, 우리는 지금 소수점에 0이 없고 다 값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다 나오지만, 지난주처럼 0 들어있을 때 화면에 없었어. 그때 어떻게 하냐. 자, 밑에 있는 소수점 숫자를 다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리고 똑같이 얘네 하나하나를 저희가 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요. 셀 서식 눌러서 아까처럼 요 대화상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숫자잖아요. 숫자. 그리고 숫자에다가 나 무조건 소수점 자릿수 1 넣을 거야. 바로 여기서 1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9.0을 썼을 때 화면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숫자의 자릿수 1을 하면 값이 없는 0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맞추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소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시험 볼 때 선생님 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2로 또 바꾸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완성된 걸 보시면 밑에는 소수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없을 거예요. 데이터 여기서 없애지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수점 하나가 맞는 겁니다. 됐어요? 확인.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파워포인트 마지막이니까. 선생님, 여기 퍼센트가 들어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여기에다 퍼센트까지 다 넣어야 된다면 쓰기 전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셀서스 들어가서요. 그냥 백분율을 미리 눌러놔요. 자, 백분율을 눌러놓고 퍼센트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다. 그러면 자릿수도 눌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백분율 자릿수 1.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39.2 보세요. 퍼센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자릿수도 첫째 자리까지 다 보여줍니다. 또 제가 38.0 썼어요. 자릿수를 미리 1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0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 퍼센트가 나오면 미리 오른쪽 버튼 셀서시 입력 전에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Shift 5번 바로 퍼센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지금 6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지금 한쪽은 천 단위, 한쪽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입력 다 끝나고 나면 절대 이 친구는 끄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저희는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썼기 때문에 이 친구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 하는 동안 차트가 또 선택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차트를 한번 찍어 주시고 클릭. 그리고 위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데 가셔서 뭐예요? 오른쪽 행렬 전환이란 이거 버튼 있죠. 얘를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 이렇게. 근데 왜 막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서로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수점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계열 하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죠. 자, 이렇게 행렬 전환이 다 되셨다면 이제 이 녹색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수정하실 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분명히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 고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듬의 16의 외곽선.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글자색 검정.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차트가 선택이 됐어요. 하얀 부분,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하얀 부분 선택이 됐다면 홈에 오세요. 홈. 그 다음 글꼴 해야죠. 문제에서 도둠의 16이다 그랬어요. 도둠. 그리고 얘 맨날 16이잖아요. 16포인트.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검사할 때 보니까 검정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글자색 검정을 찍으세요. 됐어요. 그리고 외곽선이 어디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모든 선은 윤곽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차트를 찍었을 때 나오는 서식이라는 탭에 가셔서 요거요. 도형 윤곽선. 근데 보세요. 이미 검은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버튼만 클릭하세요. 그러면 외곽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차트를 찍으시고 이번에 왼쪽에 이제 이 부분 하시면 되는 거죠. 제목부터 순서대로. 자, 차트 제목은 불림의 24 굵게 채우기는 흰색이고 테두리를 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두리도 도형 윤곽선.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해볼게요. 차트 제목을 찍고 자, 선택됐어요. 그리고 홈에 왔습니다. 불림으로 바꾸래요. 불림.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또 제목이니까 어떻게 하래요? 또 굵게. 맨날 굵게죠? 그리고 채우기랑 테두리랑 그림자는 어디서요? 그 세 개는 바로 서식 탭에 가서 이 세 개를 모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식에 가서 가장 첫 번째 도형 서식을 열어서 첫 번째 흰색. 그 다음 윤곽선 이미 갖고 있잖아요. 검은색 버튼. 그 다음 도형 효과는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이거 뭐 그림자 방향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랑 꼭 일치하는지 보세요. 네. 자, 내용은 이따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죠? 차트 영역은 노랑, 그림 영역은 흰색. 노랑과 흰색 해볼게요. 하얀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뜹니다. 하얀 부분을 찍고 여기 도형 채우기에 오셔서 표준 색의 네 번째 노랑을 적용해 주세요. 그 다음 그림 영역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야죠. 네, 도형 채우기 흰색. 이제 두 번 다시 설명 없어요, 여러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데이터 서식. 네. 성장률이라는 계열이 있대요. 보세요. 성장률. 그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을 지정해라 그랬어요. 이때 제가 성장률이 없어서 선택이 어렵죠. 근데 데이터 계열의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실 때는 어떤 막대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 막대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계열이 모두 표시가 돼요. 그 중에 나는 밑에 있는 성장률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요.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클릭. 그리고 이걸 읽기 위해서 보조축을 하나 더 만들죠. 이렇게. 보조축.
그리고 확인. 네. 그럼 지금 데이터 계열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값 표시를 지금 안 하고 바로 뭐부터 했냐면 오른쪽에 보조축하고 표식을 바꿨어요.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보조 세로축입니다. 이 친구 숫자를 더블 클릭할게요. 따다 더블 클릭. 자,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떠요. 바로 축 옵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 옵션에 항상 세 번째, 바로 기본 단위요. 자, 지금 완성된 거를 보시면 10, 10, 10.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5가 아니라 10을 쓰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친구의 보여주는 형식, 바로 그게 표시 형식이에요. 어디 있어요? 축 옵션 맨 밑에 있어요. 이 표시 형식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요 부분 소수 자릿수를 1이 아니라 0으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이 표식이에요. 주황색 표식이요. 그럼 이 주황색 표식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찍어주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채우기라고 페인트통 있어요. 자, 채우기 페인트통 밑에 보시면 표식 있겠죠? 요거 표식. 왜냐? 얘 이름이 표식이거든요. 표식을 누르시면 표식 옵션이 열리고요.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 다이아몬드 나왔어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그리고 크기는 엑셀이랑 똑같이 10포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값 표시를 할 건데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는 이 꺾은 선형 밑에 값이 표시가 돼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어땠었어요? 얘하고 겹쳐 있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파란 막대에 값 표시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꺾은 선형 여기에 표시 숫자가 값 표시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자, 일단 이번에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5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표식을 한 번 더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만 선택됐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아무것도 안 찍은 상태에서 표식을 찍으면 5개 다 선택돼.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앞에 있는 친구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방향이 아래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만약에 여길 이용했다면 오른쪽에 값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 위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 있어요. 차트 디자인에 오셔서 이거 차트 요소 추가하겠다. 데이터 레이블, 이게 값이라고 했죠.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에 표시해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아, 파란 막대에다가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하면 파란 막대에서는 기본값이 바깥쪽 위에 생겨요. 이게 기본값. 근데 만약 제가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다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걸 했다. 데이터 레이블 하면 얘는 방향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아까 세로 막대는 위쪽이고 꺾은 선형은 오른쪽인데 오늘은 아래쪽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아래쪽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 눈금선이 필요가 없어요. 회색 눈금선 찍고 딜리트. 그 다음 밑에 있는 범례도 딜리트. 그리고 이제 범례 자리에 우리가 아까 보고 쓴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와야 되죠? 바로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차트를 찍었을 때 차트 디자인, 왼쪽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 테이블의 어떤 모양이에요? 앞에 범례 표식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
표지를 포함한 거.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됐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테두리. 하나, 둘, 셋. 테두리 3번이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 찍고 서식에 가서 이때도 제가 이거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버튼만 누르세요. 클릭. 오른쪽 숫자 윤곽선 검정. 아래쪽에 있는 숫자도 윤곽선 검정. 그러면 테두리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형만 그리면 되는데 차트가 지금 너무 작아요. 우리가 마스터하면서 위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잡아 당겨서 위쪽으로 늘려주시고 여기에다가 도형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형 이번에 설명선이 나왔네요.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이거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ITQ 엑셀 할 때도 나옵니다. 삽입의 도형의 설명선의 두 번째 거. 자, 요거 클릭해서 적당히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때 자꾸 이거를 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돌리시는 게 아니고 노란색 크기 조절점을 얘를 움직이셔야죠. 모양을 변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잡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미세 효과라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글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미세 효과가 있는데도 자꾸 도형 채우기 가서 이거 선택하신 경우 있어요. 저희 미세 효과라는 스타일 가서 찾으셔야 돼. 자, 도형 찍은 상태에서요. 이게 스타일이에요, 이게. 네. 스타일을 10개요. 펼쳐주시고,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벌써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쓰기 전에 홈에 가서 글꼴 맨날 있잖아요. 굴림에. 그리고 이 친구 맨날 글씨 크기 똑같죠? 예. 그리고 쓰기 전에 제가 글자 색깔 어떻게 하라고요? 검은색. 근데 지금 커서가 어때요? 왼쪽에 있잖아요. 가운데 맞춤까지 다 눌러주세요. 굴림의 18 검정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다가 2020 높음. 제목은요. 가운데 클릭했을 때 커서가 깜빡이면 클릭, 클릭, 클릭 3번 해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표시 형식을 다 배우신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자, 요 왼쪽에 있는 게 기본 세로축인데요. 오늘은 요렇게 하이픈이 나와서 제가 회계 형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0입니다. 그럴 때는 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자, 더블 클릭했어요. 중요해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 맨 밑에 표시, 형식 어떻게 보여줄까? 나는 숫자로 할 거고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 해줘. 이거 2개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숫자로 하시면 얘가 뭐예요? 0이요. 아, 근데 얘가 0이 안 나오고 하이픈이 나왔어. 그러면 회계 범주에 기호가 없음.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회계에 기호가 없다. 알겠죠? 2가지 꼭 기억하시고 또 오른쪽에 여기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달래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조 세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여기 숫자의 소수점 자릿수를 2로 바꾸면 되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줘 자릿수 2.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 자릿수 1. 이렇게요. 근데 지금처럼 없어 소수점이. 그러면 0.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회계 기호에 원을 좀 붙여달래. 그러면 여기를 또 붙이셔야 돼. 숫자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회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을 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숫자에 소수점 자릿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레이블도
어떤 거는 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하고 어떤 거는 왜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메뉴 가서 여기서 고르는지 차이를 다 설명했어요.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고 차트는 이 정도만 아시면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 푸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10분 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